오늘은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장고 끝에 출마 선언을 하셨고 지난주에 당대표 후보자 컷오프 통과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네. 저녁에는 본선 진출자들 간의 첫 TV 토론 앞두고 있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요? 네, 뭐 평소에 생각했던 거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직도 바쁘게 또 당원들 목소리 들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첫 방송 TV 토론인데 예비 경선 통과 이후에 다른 후보들은 네. 오늘 언론 인터뷰 같은 거 말고는 약속 같은 거 일정 같은 거 전혀 잡지 않고 토론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 후보는 오전에 뭐 주요 당직자들과 간담회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소화하셨더라고요. 네, 뭐 당심과 민심을 조금 더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네. 일정을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무래도 당원들의 목소리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현장 다니시면은 국민의힘에 네, 바라는 당원들의 주장, 목소리 어떤 겁니까? 뭐 간절한 바람이 있으시죠. 정권 교체해달라는 말씀이시고 또 당을 하나로 잘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이 야당이 내년 정권 교체까지 그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부분을 제대로 해달라 이런 네. 말씀도 역시 그런 목소리도 큽니다. 예. 어제 광주에서 전국 순회 합동연설회를 시작했습니다. 광주의 네. 분위기도 보셨을 텐데 어땠습니까? 모처럼 우리 당의 지지율이 이 광주에서 굉장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사실 거의 호남에서 저희가 외면받았는데 네.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앞으로 당이 더 이 호남의 이 마음을 얻는 데 노력해달라 이런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약진하는 모양새고 분위기도 상당히 이전과는 좀 다른 느낌인데 네. 아무래도 이번 예비경선 결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주요 언론들이 대부분 중진 대 신진의 대결 구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분석도 많이 했었는데 정작 결과는 중진 의원 4분과 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통과를 했어요. 네, 중진의 그렇습니다.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예비 경선 결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이 안정적인 통합과 안정적인 그 당의 운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많은 또 국민들의 여론 지지가 있었던 것은 네. 그만큼 또 당이 변화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걸 어떻게 잘 담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은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셨어요 혹시? 저희가 뭐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그런 여론이 잘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당에게 강한 질책과 변화의 요구를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또 실현하는 부분, 변화의 요구를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비 경선 때는 당원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됐었고 본 경선에서는 당원 70에 여론조사 30 이렇게 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예비 경선 때 상황을 보니까 당심하고 좀 민심 간에 약간의 좀 차이가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당원들께서는 네. 여러 가지의 것을 놓고 합리적이고 진중한 판단을 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람이라는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번 당대표는 굉장히 막중한 직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지금 숙제가 많아요. 야권에 있는 후보들 다 모시고 와야 되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잘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야 되죠. 숙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내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정권 교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의 숙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4.7 재보궐선거는 분노 투표로 이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2030의 분노 또 세금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의 분노, 일자리 분노 이런 분노 투표였는데
지금 그 분노 투표였다고 하더라도 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도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니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당 후보가 40% 가까이 받았습니다. 네네. 지난번 2017년에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득표율이 41%고 예.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 득표율 합계가 52.2%였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정권 교체 열망이 강하더라도 네. 야권을 하나로 묶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두루두루 이 깔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 공정한 경선을 할 만한 능력이 있다. 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후보에 대해서 당원들은 더 많은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범야권을 아우를 수 있는 당대표가 되어야 하는데 이준석 전 최고는 그런 쪽엔 좀 약점이 좀 있어 보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특정 후보하고 조금 친하다 이런 게 약점이 될 수 있고요. 예, 예. 이것을 다 어우르려면 그동안의 정치 경험이라든지 뭐 이러한 정치력, 결단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원들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당대표가 누구일까 좀 더 이성적인 판단들을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본 경선은 당원 투표가 70%이기 때문에 당심에 유리한 후보가 좀 강점이 있는데 보니까 초선 돌풍을 이끌었던 김은혜 후보가 컷오프에서 탈락하면서 신진 세력이 이준석 하나만 남았다. 여기에 좀 결집이 되지 않을까란 예상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부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저는 뭐 그냥 또 당을 진짜 걱정하시는 분들은 네. 뭐 우리가 젊은 분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대 교체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정권 교체 아닌가. 네.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한 당대표가 누구냐를 판단하시면 어떻게 보면 이 중진들에게 주신 표도 또 이렇게 모아지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세대 교체보다는 정권 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진 의원 후보 간의 단일화 가능성도 있습니까 혹시? 저희는 특별히 인위적 단일화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뭐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의에도 맞지 않고요. 그래서 예. 각자 열심히 지금 내가 더 적임자라다 이렇게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예. 경선 과정에서 나 후보께서 개파 문제를 제기를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건 공정경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특정 후보하고 좀 친하다 네.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또 그 부분 더하기 또 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를 아우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개파 없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네, 이 그렇습니다. 개파에 대해서 또 지금 이준석 전 최고도 이 개파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건 논점을 흐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개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출마하기 2주 전까지만 해도 네. 제가 유승민계의 대표격이거든요 하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는 우리 당의 소중한 또 당내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유사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모든 후보가 타지 않아도 마치 이 경선 절차가 진행될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경선 절차 안에 우리가 야권 후보를 모두 담지 못하면 저는 그 국민들의 정권 교체 열망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제가 그제 말씀을 드렸군요. 저는 모든 야권 후보들을 일단 만나겠다 당대표가 되면. 네. 그래서 그분들의 출마 여부 의사를 확인하고 그분들을 다 하나로 아우르는 작업을 밑작업을 좀 하고 우리 경선 열차는
9월 추석 이후에 시작을 하겠다. 네. 그렇게 해서 그 경선 열차에는 모든 후보를 다 태우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후보가 함께 시작을 하고 그래서 단일 후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합니다. 네. 국민들이 이렇게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관심을 갖는 게 상당히 오랜만일 것 같은데. 예,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예, 좋은 현상입니다만 자칫 또 후보들 간의 공방이 계속되고 또 여러 가지 저쪽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거세지면서 통합 쇄신이 가능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저쪽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저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문재인 정권이 더 이상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을 좀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뭐 최근에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정책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이상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것은 막는 결국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는 역할도 또 당대표로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누가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말씀을 계속 드려야죠. 예.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민의힘 쪽으로 가기는 갔지만 국민의힘 하는 거 봐도 그렇게 확 달라지는 거 잘 안 보인다라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유능하고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노력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능하고 신뢰받는 정당 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어울릴 수 있는 정당.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쇄신의 방향은 우리 당이 더 큰 정당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지역적으로 세대적으로 또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치와 계층에 대해서도 더 많이 다가가고 더 많이 품을 수 있는 정당으로 쇄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역, 세대 다 넘어서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준석 전 최고가 항상 얘기했던 게 이제 2030의 표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 역할이 컸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 나경원 후보 간의 강점은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면 우리 후보 중에서 제가 나이가 딱 중간이더라고요. 농담이고요.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2030의 분노를 우리가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네. 2030에게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는 아직 그 신뢰를 못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특정 층의 2030의 이 마음을 담아내는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것만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지름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일자리에 대한 솔루션, 뭐 저는 이제 노동개혁 이야기를 주로 하는데요. 네. 노동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뭐 2030에게 어떻게 보면 일자리의 기회 확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도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2030 정치인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정치 참여 확대. 그런데 사실은 그대로 두었을 때는 들어오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저희가 조금 도와드리는 거. 그래서 제가 여성 지방 의원들이 언제 확대가 됐냐면 2012년 선거법 개정으로 여성 의원들의 지방 정치에 참여가 확대됐습니다. 네.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했냐면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한 명씩의 여성 의원은 공천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 여성 후보가 없으면 그 지역구의 모든 후보의 공천 등록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후보 등록이. 그래서 청년도 그런 식의 선거법 개정을 전 9월에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면. 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부터 모든 국회의원 선거구에 한 명은 2030 세대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네. 일종의 청년 할당제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축이 있고요. 예. 한 축은 지금 피선거권 제한, 제가 이건 2016년부터 주장해왔던 건데요.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25세, 대통령 피선거권은 40세입니다. 저는 생물학적 나이의 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헌법 개정 사안인데요. 유권자가 판단할 몫이다. 그래서 이 나이 제한을 폐지하면 네. 이제 20대 청년 지방의원도 많이 진출하고 정말 20대 국회의원도 탄생할 수 있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예, 그런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그거 제안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내년 3월에 대선 앞두고는 당대표가 되시면 당내 현안 또 과제 같은 것들도 풀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통합 합당도 좀 중요한 부분인데 안철수 대표 얼마 전에 만나셨다면서요?
제가 당대표 출마하기 전에 만났고요. 예. 뭐 안철수 대표도 야권 단일 후보에 대해서는 굳은 의지는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제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하고 끝까지 지원해 준 것이 저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 문제도 굉장히 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잘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권은희 의원께서 네. 이제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께서 이준석 후보가 당선되면 본인들은 좀 어렵다, 통합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그 오랜 이 안철수 후보 측과 유승민 전 의원 측에 좀 갈등이 있어 보여서 그 사실은 좀 한축으로 걱정이 됩니다. 그 야권 대선 주자들 여러 후보군들이 꽤 있습니다. 무슨 뭐 윤석열 총장뿐 아니라 뭐 최근에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하지만 또 다들 생각들이 많고 다양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모을 계획이세요? 일단은 제가 한 분 한 분 좀 만나보려고 합니다. 일부는 직간접 소통을 이미 시작한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의사를 좀 확인해서 그분들에게 드릴 거는 딱 하나입니다. 공정한 대선 관리를 하겠다. 네, 그겁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외부에서 여러 가지 쓴소리들을 계속하고 계신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주 좋은 고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종인 내년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의 어른들의 고견들 모두 모으고 지혜 모아서 모든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네, 그렇게 모은 지혜들을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기차에 태워서 일정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선 열차 출발일을 9월 추석 이후로 늦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밝혀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정지 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여유 있는 시간을 두는 것이 맞다. 이것을 서둘러 성급하게 우리 후보만 태워서 출발을 하다가는 야권 단일화하고 영영 멀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월 말에 시작하겠다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당원 당규상 9월 초에 후보를 확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우리는 조금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내년 대선에 더 도움이 된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고 과제입니다. 네. 앞으로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아니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 더 가까이 가는 정당이 돼야 될 것이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정당을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저는 그 과정에서 지역 세대 가치 계층 통합을 통한 국민 통합을 이루는 것 그리고 야권 단일 후보를 이루는 것이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분열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가 통합의 전당대회로 갈 수 있도록 당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당대표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식사 중에 전화를 받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밖에서 흠이 많다고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시는데 알겠습니다. 간단히 청취자 여러분들께 각오 한 말씀 끝으로 해 주신다면요. 요새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가 저희 당에 대한 우려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려 잘 담아서 당이 정말 변하고 국민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정권 교체의 열망 꼭 담아서 이루어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사 못하신 것 같은데 마저 계속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나경원 당대표 후보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통화 중에 좀 소음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살펴보고 들어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김민희 리포터입니다.